그래서 빅5 일단 숨통을 트여. 어떻게 돌아가게 해. 나머지 병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병원이나 국립대병원은 야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윤하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미복귀 전공의 1만 명 사직 처리를 앞두고 이제 정부의 배수진 마지막 한 수는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정부나 보건복지부가 이제 진짜 가다가 배째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자해를 할 테니까 우리 헤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 떼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폭행을 당한 이제 상대방은 헤어져 이렇게 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도대체 이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이 고위 공무원들이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의사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다 뭐 경제통이죠. 진짜 무슨 생각일까 조금 고민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냥 뻔한 얘기를 하면 재미도 없고 뭐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도대체 얘네들 무슨 생각일까 정부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D-Day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D-Day에도 꿈쩍 안 한 전공이 1만 명 대량 사직 사태 오나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을 제시한 15일에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뭐 결정을 내려달라는 병원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무응답은 사직의사로 간주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이대로면 1만 명이 넘는 미복귀 전공의가 무더기로 사직될 판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 복귀, 사직 분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7일까지 사직 전공의 현황을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걸 이제 결혼을 확정을 하고 7월 22일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모집된 전공의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을 받게 되는데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불합리한 정책과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바뀌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 등등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하는 것은 현 사태를 악화시키는 패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며 수련병원장을 압박 회유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병원장들도 전공의 보호 책임을 유념하고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수리 시점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아예 이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면택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전공의를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뜻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면택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 내 병원에만 지원하게 하는 권역 제한도 걸지 않는다면 지역 의료는 나몰라라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사직이나 복귀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이메일, 문자 연락을 보내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라며 오늘까지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은 7월 17일이라서 그 전까지는 병원끼리 눈치 보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은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무슨 생각이냐? 전공의 복귀 규모와 무관하게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은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메우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 8월이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의 첫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개혁 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나온 이제 정부의 이제 속내를 이제 좀 보는 거는 복귀 전공이 적어도 의료개혁은 포기 안 한다. 좋습니다. 예,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거듭 밝혔다. 7월 15일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한 명이라도 많이 돌아온다면 의료 현장이 안정화하는 데 힘이 되겠지만 적게 돌아온다 해도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의계특위의 첫 결과물이 나올 것. 똑같은 얘기죠.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전공의 사태는 일단 일단락 짓고 의료개혁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 숫자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의계특위가 발표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부분인데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 의사에게 수가를 보상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의 인건비가 전공의에 비해 3, 4배 높은 데다 경증 진료를 통해 병원이 가지고 오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문의 수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 병원이 경증 환자 대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을 충분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게 대충 제가 이 뉴스를 다이제스트 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가을 턴, 이제 9월 턴을 뽑으면 진짜 의료계 진짜 아작난다. 끝이다. 이렇게. 왜냐면 1년치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없을 거다. 1년치가 그냥 싹 날아갈 거다. 삭제. 근데 이제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다 필요 없고 자존심 상했어 지금. 우리가 야씨 말까지 다 바꾸고 모양새 엄청 빠졌는데 할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했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제 짜증나니까 우리도 더 이상 안 해. 전공의 사태 1달러 짓고 의료 개혁은 꿋꿋이 걸어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사실 의사들 얘기는 이제 어차피 힘이 없기 때문에 별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정부가 한 얘기가 중요한데 PA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전공의가 드러내도 괜찮을 정도의 전문의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수가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수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경증을 진료를 줄이겠다. 전문의 비중을 높인다. 전문의 수를 늘린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을 다운사이징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문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고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전공의가 빼고 전문의 수를 늘리지는 않을 거다. 전문의 비중을 높인다. 무슨 얘기냐? 전공의 빼겠다는 얘기예요. 전공의 없이 가겠다. 그러면 전문의 비중이 늘어나겠죠. 왜 전문의를 못 늘리냐? 인건비가 너무 세. 그러니까 요 전공의가 빠진 부분을 PA 간호사를 대체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 된 중증 환자 이렇게 다운사이징을 했을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을 충분히 높일 것. 수가 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말은 비급여지만 비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줄 겁니다. 그게 저는 영리병원, 민영화, 부분적인 민영화, 뭐 외국인 진료를 상대로 하다, 아니면 돈 많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패스트트랙을 바로 명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영리 라인을 하나 뚫어줄 거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계획을 내는 데만 해도 다음 달이고, 이제 하반기가 돼야지 될 거고, PA 간호사가 이제 수련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필요한 건 시간. 그래서 얘네들이 통과를 딱 굴려본 거야. 야, 전공의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휘둘릴 정도면, 전공의 없이 뛰고 들어간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정부에게 필요한 건 무엇? 스피드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정부는 PA 간호사랑 얘네들이 펑션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의대 교수들이 깔아주고 뭐 난리 브루스를 핀 다음에, 그러니까 피고 있으면, PA 간호사를 수련시켜서 뽑고 채용해서 수련시켜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좀 버텨줘라. 그래서 9월에, 그러면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고 더 이상 이대로 끌 수는 없다. 왜? 좀 있으면 병원 망해. 그러니까 9월 턴을 해서 빅5로 몰려. 다 빅5 제한 없앴죠.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고, 만약에 지방에서 이제 자기가 하던 과가 있으면 빅5로 올라와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빅5 일단 숨통을 트여. 어떻게 돌아가게 해. 빅5는 어쨌든 여력이 있고, 나머지 병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병원이나 국립대병원은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진짜 죽어라. 대신에 조금만 좀 버텨줘. 세금으로 한 8월, 9월 턴이니까 8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금을 다 때려 부어. 계속 세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분기 정도? 아니면 반년 정도 시간을 끌어주길 바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공의를 배제한 상태의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정부가 언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스피드도 중요한데 스피드는 정해져 있어요.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 됐어, 이 사람들. 다음 달에 계획이 나온다잖아요, 8월에. 근데 지금 나온 뉴스들이 뭐냐? 제가 3달 전, 4달 전, 5달 전, 한 4달 전쯤부터 얘기했어요. 병원 망한다고. 이거 확실하다. 그리고 2달쯤, 한 달인가? 2달쯤 전에는 2달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 직원분들, 보건의료노조 부업하시라고, 아니면 이직하시라고. 왜? 갑자기 싹 다 망해버리면, 갑자기 구조조정이 나면, 갑자기 인력이 물밀듯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똥값 처리되는 겁니다. 덤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값이 엄청 떨어질 거란 얘기야.
대체가 되냐 안 돼. 제 옛날 영상부터 있잖아요. 대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대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그거는 아예 그 시장에서 대우가 다를 거라고. AI에 대체되거나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해요. 그 인력 풀이. 자, 그 와중에 지금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오늘 떴죠.